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조영의 나라라고 하는 발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와 과연 발해를 우리 민족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대조영은 영주에 살았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고구려가 망하자 그 별종 대조영은 영주로 도망가서 살았다. 자치통감 권 210의 내용입니다. 영주는 앞서의 영상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요소에 존재한 행정구역의 이름입니다. 즉,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영수현과 정정현 일대로 고대의 요수인 자하의 서쪽에 위치한 행정구역입니다. 고구려라는 강력한 존재가 사라지자 그 힘의 공백을 틈타 산서성 북부에 존재했던 거란이 요소로 진출하게 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세 통천의 해 서기 696년에서 697년 거란의 이진충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은 말갈의 걸사비우와 함께 각각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도망가 험한 곳에 자리 잡았다. 구당서 권 199 하의 내용입니다. 거란이 요소로 진출하자 그곳에 있던 대조영이 동족인 말갈의 걸사비우와 함께 자하를 건너 요동으로 도망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당나라는 요소의 이진충을 진압하고 다시 요동으로 달아난 걸사비우를 참수한 후 대조영을 추격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진충이 죽자 무후가 장군 이해고에게 그 잔당을 토벌하게 하니 이해고가 걸사배우를 공격하여 참수하고 병력을 이끌고 천문령을 넘어 대조영을 몰아붙였다. 대조영이 반격하니 이해고가 대패하여 겨우 몸만 빠져나갔다. 대조영은 마침내 그 무리를 이끌고 동쪽 동모산을 차지하고 성을 지어 머물렀다. 천문령에서 이해고를 물리치고 목숨을 건진 대조영은 동모산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동모산의 위치를 알게 되면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의 시작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모산이 음루의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발해는 본래 송말 말갈로 고구려를 따랐으며 성은 대시였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음루의 동모산에 자리 잡았다. 신당서 권 219의 내용입니다. 다른 기록인 5대 회요를 읽어보겠습니다. 걸걸중상이 죽고 그 아들 대조영이 이어받아 즉위하였다. 걸사비오의 무리를 합치니 승병과 정오가 40여만이었다. 음루의 옛 땅에 자리 잡았다. 과거 음루가 있던 자리에 발해의 시작점이자 터전인 동모산이 있었습니다. 그 음루의 자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후한서에서는 음루가 숙신의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북사에서는 말갈이 곧 숙신시라고 하였는데 발해는 발해말갈로 말갈의 한 갈래이니 발해의 터전이 숙신의 자리라는 후한서의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서에서 말하기를 숙신의 자리는 곧 물길국의 자리이며 고구려의 북쪽에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즉
물길이 있던 곳에 숙신이 있었으며 숙신이 있던 곳에 음루가 있었으니 물길과 숙신 그리고 음루는 모두 대략 같은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길은 대나라의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318년 7월 이에 탁발 울률은 서쪽으로는 오손고지를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물길의 서쪽과 겹치게 되었으며 군사와 말들이 정예롭고 강하여 북방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자치통감 건 90의 내용입니다. 탁발울률은 대나라의 임금이고 그 대나라는 지금의 산서성 흔주를 중심으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길이 그 대나라의 동쪽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산서성 흔주의 동쪽에 물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당서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세 통천 중에 거란의 이진충이 영주도독 조회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살이 걸걸 중상이 말갈주장 걸사비우 및 고구려의 잔당들과 함께 동쪽으로 도주하여 요수를 건너 태백산 동북쪽에 자리잡고 오루화에 의거하여 나무를 울타리로 삼아 지켰다. 신당서 권 219의 내용입니다. 대조영이 자리잡은 곳이 태백산의 동북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백산은 지금의 산서성 대동시 영구현에 존재합니다. 지도에서처럼 태백산이 있는 산서성 영구현은 대나라가 있는 산서성 흔주시의 동쪽에 있습니다. 자치통감에서는 대조영을 발해군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종이 즉위하자 시여사 장행급을 보내 불러달리자 대조영이 아들을 보내 입시하였다. 이에 대조영을 좌효위 대장군 발해군왕으로 삼고 그 사는 땅을 홀환주로 삼고 대조영에게 도독을 겸하게 하였다. 즉 대조영이 세를 확장하여 발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였기에 당나라는 그를 발해군왕으로 봉합니다. 이제 그 발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발해는 영주와 청주 두 주 사이에 있다. 한나라 시절에 그 서남쪽 육지에 발해군이 설치되었고 당나라 시절에 그 북쪽 육지에 발해국이 건국되었다. 발해국기의 내용입니다. 발해는 영주와 청주 사이라고 합니다. 영주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서이며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를 흐르는 자하의 서쪽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그 자하의 동쪽 요동지방을 가리킵니다. 본래 요서와 요동이 모두 청주였으나 영주가 청주에서 분리되면서 요동만이 청주가 된 것입니다. 요동이 곧 청주임을 증명하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임금이 청주를 나누어 영주를 만들고 모두 목을 두었다. 정현이 언급하기를 순은 해 호터하의 건너편 청주를 나누어 영주로 만들었으니 그 요동 땅의 안동부는 당연히 우공 청주의 영역이다. 통전 권 180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진서의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청주는 우공을 첨주하면 해대의 땅으로 순이 설치한 12목 중의 하나이다. 순은 해, 즉 호타하의
건너편에 있는 청주를 다시 나누어 영주로 만들었으니 요동은 본래 청주이다. 그리고 요동을 근거지로 삼은 공손도는 자신을 청주자사라고 하였으니 요동이 곧 청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라 말에 공손도가 요동을 훔쳐 근거지로 삼고 자신을 청주자사라고 하였다. 상서 고문소증 권이의 내용입니다. 영주와 청주, 그 요소와 요동 사이를 흐르는 강은 고대 요수, 즉 자하입니다. 그 자하를 시절에 따라 발해로도 불렀다는 뜻입니다. 즉 대조영의 발해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당나라가 그를 발해군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발해국기에 따르면 발해의 서남쪽 육지, 즉 요서에 발해군이 설치되었고 발해국이 건국된 것은 발해의 북쪽, 즉 요동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대조영은 발해국 왕에 임명되어야 하나 당나라가 의도적으로 그 지위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학계는 중국의 주장에 따라 발해의 터전인 동모산을 길림성 돈화시의 오동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발해를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에 따르면 동모산은 절대 길림성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해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과연 말갈린이 건국하고 말갈의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발해국을 과연 우리의 조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발해는 본래 말갈로 불렸으며 고구려의 별종이다. 신오대사 권 74의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별종이란 고구려와 다른 종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해가 본래 말갈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즉 발해란 말갈이 하북성 석가장시의 발해를 차지하자 당나라가 붙여준 이름이었을 뿐 그 몸체는 말갈이었습니다. 발해는 본래 말갈로 불렸다고 하였습니다. 즉 흑수말갈, 발해말갈 등 말갈의 사는 곳에 따라 붙여진 말갈의 부족 중 하나인데 말갈이라는 호칭을 떼버리고 발해로만 부르니 마치 우리 민족 중 하나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금나라의 선조는 말갈시로부터 나왔다. 말갈의 본래 이름은 물길이고 물길은 옛 숙신의 땅에 있었다. 부귀의 시절에 물길에는 7부가 있었는데 송말부, 백돌부, 안차골부, 불열부, 호실부, 흑수부, 백산부라 하였다. 수나라는 말갈리라 불렀고 7부 또한 모두 같았다. 금사에서는 발해가 곧 송말 말갈이었고 고구려에 복속한 나라로 고구려와 분명하게 차별짓고 있습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당나라 초에 흑수말갈, 송말말갈은 있었지만 나머지 5부는 전하지 않았다. 송말말갈이 처음으로 고구려에 복속하였고 성은 대시였다. 이적이 고구려를 격파하자 송말말갈은 동보산을 차지하였다. 그 후 발해가 되어 왕을 칭하고 10여 세를 이어갔다. 금사 권일의 내용입니다. 말갈은 고구려가 건국 초부터 적으로 삼았던 대상입니다. 고구려에 의해 북쪽으로 쫓겨났던
말갈이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 땅을 차지하였다고 하여 그 역사가 고구려의 역사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닌 민족의 역사입니다. 발해 말갈이 고구려의 땅 일부를 차지하였다고 하여 발해 말갈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땅에는 수많은 민족의 나라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민족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없었다고 하여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그 땅에 존재하였던 각 민족의 역사를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땅에 존재했던 모든 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지자면 중국이라는 존재는 청나라가 사라진 후 1912년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중국입니다. 그 중국은 청나라를 이은 나라가 아닙니다. 즉 중국의 역사는 1912년부터이니 그 이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가속을 데리고 도망가 영주에서 살았다. 말갈의 한 부족인 송말말갈이 대조영에 의해 발해가 건국되고 발해 말갈이 된 것입니다. 즉 발해는 말갈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였다고 우리 민족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후계자를 주장했던 거란 역시 우리 민족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거란 역시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후계임을 자처하였지만 오늘날 역사에서 그 누구도 거란이나 요나라를 우리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해 말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